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버드대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 세상 살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인생수업 특강을 14번째 특집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버드가 사랑한 유머2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 내용을 제가 일부 편집한 것입니다. 하버드가 사랑하는 유머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이자 일종의 능력입니다. 유머가 있으면 생활의 균형을 잃지 않으며 갈등을 해결하고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살면서 마주하는 각종 난관을 부드럽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큰 도량과 초연함을 바탕으로 한 유머는 인생의 높은 격조를 보여줍니다. 전자기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물리학자이며 전기화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응용 분야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많이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동기 등이 발명되기 전까지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전기의 효능을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패러데이가 전자감응 이론에 대해 강연하는 중에 한 부인이 그를 곤욕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자 패러데이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유머를 사용하면 중요한 때 정면 충돌을 피하고 우회적으로 곤경에 대응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패러데이가 질문에 정면으로 대응해서 대답했다면 인정과 이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소통과 교류가 중단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만약 그가 질문을 회피했다면 사람들은 그의 이론을 절대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러데이는 현명하게도 유머스러운 사고방식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도록 했고, 그녀가 좀 더 발전적이고 관용적인 마음으로 현실을 대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패러데이 자신의 용기와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이때 상상력과 유머 감각이 부족한 한 사람이 비웃듯 말을 했습니다. 에디슨 선생, 당신의 실험은 이미 1200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소? 그러자 에디슨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1200 종류의 물질이 필라멘트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낸 성공입니다. 이처럼 뛰어난 재치와 유머로 부장한 에디슨은 꿋꿋하게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실패가 계속되었지만 우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괴로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머는 다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혜를 발휘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일을 유머로 해결할 줄을 압니다. 어느 날 나는 동료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는 수프 접시에 파리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대체 이 파리가 내 수프 접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종업원이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더라도 고객의 비난을 피할 수 없고 자칫 말실수를 했다가는 오히려 화만 더 돋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종업원의 유머는 긴장된 상황을 매우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서 수프 안에 파리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이 금지된 날로 수프를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기발한 대답에 우리는 그만 박장대소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한 남성이 고급 식당에 바닷가재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맛있게 요리된 바닷가재를 먹으려는 순간 가재에 집게발 하나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종업원을 불렀고 당황한 종업원은 상황을 매니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매니저는 공손한 태도로 사과하며 적당한 유머를 섞고 해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닷가재가 워낙 사나워서요. 아마 수조에 있을 때 다른 놈이랑 싸우다가 집게발을 하나 잃었나 봅니다. 그러자 손님 역시 멋진 유머 감각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다면 난 이긴 놈을 먹겠습니다. 매니저와 손님은 모두 유머스러운 편으로 두 사람 사이의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놀리거나 비판하지 않았으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유머를 통해 식당의 명예와 손님의 이익을 모두 보호한 것입니다. 유머에 능한 사람은 긍정적이며 쾌활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천이라는 사람은 일본과 전쟁이 벌어진 동안 양의 우리에서 기거하면서 매일 콩죽을 끓여 먹고 건초를 입을 삼아 덮고 잤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생활이었지만 천이는 유머를 잃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양옥집에 살며 진주를 갈아 놓은 수프를 먹고 금색 이불을 덮고 잡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생활이었지만 천이는 유머를 잃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유머스러운 말은 지친 동기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으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상대 후보가 링컨을 비난하며 그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링컨은 차분히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두어를 가졌다면 이런 얼굴을 쓰고 나왔겠습니까? 그러자 관중들은 크게 웃었습니다. 유머는 커다란 지혜를 약간의 바보스러움 뒤에 숨겨진 채 미소를 띠고 삶의 모순과 갈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즐거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기울여 찾아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머를 통해 즐거움을 쫓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생활 태도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벼운 유머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없애줍니다. 유머는 민감한 문제에 부딪히거나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 시국을 볼 때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인, 법조인 및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재치와 지혜, 유머 등을 본받아 국민들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는 지도자들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미래의 나라를 이끌 학생 및 2030 세대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